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고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는 단 한 줄도 없을까요? 이집트의 침묵,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핵심을 찌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재앙으로 나라의 노예 노동력 전체가 사라졌다? 이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의 그 많던 역사가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이 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신학적 선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공식 역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 기록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파라오가 얼마나 신성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마아트라고 부르는 우주적 질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쓰는 게 아니라 파라오의 위대함을 위해 일어났어야만 했던 일을 기록하는 일종의 선전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에 대한 이집트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겪었던 다른 치욕적인 사건들, 다른 국가적 굴욕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패배를 어떻게 승리로 바꿔치기 했는지 그 방식을 보면 출애굽의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바로 힉소스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 비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만적인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정화했으며 마아트를 회복했다. 와, 정말 영웅적인 선언처럼 들리죠? 하지만 공식 기록과 실제 역사를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록에는 야만적인 침략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평화적으로 이주해온 셈족 계통의 통치자들이었고요. 이 영웅적인 추방이라는 말 뒤에는 사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굴욕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애초에 패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건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시죠. 람세스 3세가 바다민톡이라는 미스터리한 세력과 싸운 뒤에 남긴 기록입니다. 나는 국경을 넘은 침략자들을 섬멸했다. 모조리 죽였고 그들의 배는 뒤집혔다. 와, 이 기록만 보면 압도적인 대승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승리의 진짜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전투는 사실 이집트 본토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전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위대한 승리 바로 직후에 이집트가 아시아에 있던 모든 영토를 잃고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국의 몰락마저도 대승리로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이집트가 과연 신의 재앙으로 노예 전체가 탈출하는 최악의 굴욕을 정직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집트는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했지만 그 침묵을 깨는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집트 기록에 직접 등장하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메르넵타 석비. 기원전 1207년경에 세워진 이 비석은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기록들 중에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적 증거인 셈이죠. 이 석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그 씨가 말랐다. 물론 이것도 전형적인 이집트식 허풍, 승전 선전 문구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과장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과장된 선전 문구 속에 이집트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흘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상형 문자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떤 단어 끝에 그 단어의 성격을 알려주는 일종의 꼬리표를 붙였는데요. 다른 가나안 도시들, 예를 들어 아스클론 같은 지명 옆에는 도시나 외국 땅을 의미하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유독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옆에만 민족 또는 사람들 무리를 뜻하는 꼬리표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원전 13세기에 이미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어떤 도시나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뚜렷한 민족 집단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역사적 무대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발자국들이 발견됩니다. 성경의 묘사와 이집트의 실제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 라암셋은 실제 이집트 수도 피람세스와 일치하고요. 성경의 집과 진흙벽돌 노동은 이집트 문서에 벽돌 만들 집이 부족하다는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정해진 벽돌 할당량도, 히브리와 아주 유사한 아피르 노동자들의 존재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산파 시프라라는 이름까지 이집트 노예 명단에서 발견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같이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출애굽 이야기의 배경은 그냥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실제 역사 속 이집트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한번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당대 세계사의 가장 큰 격변이었던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는 거대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기원전 1250년경, 이집트는 그야말로 힘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갑자기 전례 없는 식량 부족, 노동자 파업, 사회 혼란에 휩싸이더니 제국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기후변화나 외부의 침략 같은 원인들을 제시하죠.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이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그것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기록이 이 역사적 공백을 놀랍도록 잘 메워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농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 출애굽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이던 노예 노동력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당연히 경제는 붕괴하고 대규모 기근과 파업이 뒤따르죠. 결국 파라오의 신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제국은 속에서부터 골마 타지며 붕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제국의 붕괴를 설명하는 잃어버린 고리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성립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침묵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차마 역사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치욕적인 진실에 대한 가장 소리 없는 고백일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